글쎄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미 의사들을 능가하는 부분도 진짜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정말 환자가 사망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닥터넴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할 때 AI 정말 많이 쓰고 계시죠? 저도 쓰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사실 이게 거의 챗봇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림 그리라고 시켜보면 진짜 잘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코딩도 하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진단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한번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르고 있다는 건 빅테크 기업들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미국. 극단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부터 AI 발전의 가속화까지 시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직원들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을 직접 쓰는 노동직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더 빨리 대체될 것 같다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정말 일론 머스크 말처럼 몇 년 뒤에는 의사들이 전부 대체될 수 있을까요? 한번 솔직히 말해볼게요. 제가 진단할 때 AI 좀 써봤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미 의사들을 능가하는 부분도 진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의대 갈 필요는 없는 걸까요? 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AI가 정말 의사들의 일자리를 전부 다 대체하려면 넘어야 될 몇 가지 관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AI가 의사를 대체하기에 남은 이 관문들의 열쇠가 뭔지 오늘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병원에서 쌓였던 데이터들, 쌓였던 환자 정보들 모두 다 AI에 넣고 학습시키면 이거 AI가 훨씬 인간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의대 가서 몇 년 동안 책으로 느리게 공부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 데이터에는 애매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폐암을 진단할 때 폐암의 형태가 항상 교과서처럼 예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염증인지 종양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다른 병이랑 섞여서 정말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분명한 패턴을 잡는 데는 강한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알고리즘만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정말 많습니다. 또 병원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이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게 물론 쌓이면 좋지만 병원마다 프로토콜도 다르고 또 세계적으로 환자의 인종이라던가 나이 또 질병의 분포도 모두 다르거든요. WHO에서도 의료 AI의 한계로 이 데이터의 편향이라던가 일반화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의 환자는 AI가 학습하는 의료 데이터만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진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소재입니다. 의료는 분야의 특성상 틀렸을 때 대가가 정말 큰데요. 10,000번, 10만 번을 잘 진단해도 단 한 번이 틀린 게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AI가 암을 놓쳐가지고 환자분이 합병증으로 사망했어요. 이때 책임은 누가 질까요? 병원이? 의사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든 것처럼 한 번의 실수가 정말 환자가 사망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라던가 FDA에서도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강한 AI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점점 빡세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아도 그러면 이게 실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확실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도입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FSD 다들 들어보셨죠? 테슬라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거의 지금 완성형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직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보편화되진 않았죠. 왜 그런 걸까요? 도로 위에서는 예외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측하기 어려운 보행자라던가 갑자기 나타나는 공사 구간, 그리고 날씨 변화라던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보편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치료나 수술 같은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수술 중간에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출혈이나 합병증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는 능력이 아니고요. 순간적인 판단과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최근에 로봇 수술이라던가 AR 기술들도 이미 많이 도입돼서 시범적으로 사용되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고를 들어보면 아직 오류도 많고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즉 기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하나도 손대지 않고 수술을 혼자서 하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자와 사회의 신뢰 문제입니다. 만약에 3년 뒤에 정말로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는 로봇이 도입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원에서 광고를 해요. 역사적인 첫 수술을 받으실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가서 제가 제일 먼저 받을래요 하고 지원할까요? 글쎄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사람보다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첫 번째 수술을 받기엔 좀 초기 모델은 무섭지 않을까요? 이건 바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으로 인식이라던가 사람들이 수술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보급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 AI가 의사들의 일자리를 다 뺏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한 번에 바뀌기엔 좀 어렵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라던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말 안정성이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AI가 열쇠로 이 모든 관문들을 여는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몇 년 뒤가 될지 혹은 더 먼 미래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정말 사람의 일자리를 전부 다 뺏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